저는 40대 최고 득점자 초시생 안선영입니다. 올해 40의 나이로 육아와 병행을 하며 8개월 만에 동차 합격하게 된 박혜숙입니다. 30일에 그 직장인으로서 그 8개월간 수험생활하고 동차 합격한 전시원이라고 합니다. 20대 대학생, 비전공자이지만 민법 고득점을 받은 초시생 주예리입니다. 1, 2차 평균 해서 90점 맞았고요. 1차에서는 민법 하나 틀려서 97.5점, 그 다음에 2차에서는 공시세법 95점 맞았습니다. 민법의 경우 85점, 중개사의 경우 87.5점입니다. 그냥 가장 잘 맞았던 과목 민법이 95점. 1차는 평균 80점, 2차는 평균 75점 정도로 받았고요. 민법은 85점 받았습니다. 장학금은 284만 7천 원 받습니다. 194만 8천 원입니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신났죠. 나 장학금 받았어. 314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수령액으로. 저 300% 장학금으로 약 18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과감하게 50%는 엄마한테 이제 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제가 취업 준비 중이라 가지고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금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그 수험 기간 동안에 그건 약속을 서로 했던 부분이라서요. 엄마, 참치회 쏜다. 기다려. 가족들로부터 선물 리스트를 받았고요. 저 자신에게도 투자를 해야겠죠. 가방 하나 사고 싶습니다. 한턱 쏘라는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예약되어 있는 팀만 해도 10팀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장학금 190 얼마 200만 원 또 받아가지고 400만 원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도 기쁩니다. 합격했잖아요. 그간 이제 수험생활하면서 고생했던 제 자신한테 그 선물한다는 의미로 시계 정도 하나 구매를 할 예정이고, 남는 금액은 나중에 제가 개업을 할 때 그냥 제 처음에 공부 시작했던 그 초심 한 번 더 떠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한 번 더 소소하게 쓰려고 합니다. 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구매할 그런 건 아니고 한 100만 원대 정도 선? 엄마한테 조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놀고 쇼핑할 거예요. 저 시계 사려고요. 애플워치. 엄마한테 엄마 내가 30만 원 줄게. 줘야 돼. 밥 먹으면서 엄마 나 됐어 라고 했어요. 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손녀들을 케어하기 위해 같이 사시게 된 시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 갖고 싶어하는 백은 너무 비쌀 것 같고 옷 한 벌 해드릴게요. 엄마예요. 예, 엄마입니다. 가족 톡에 올렸어요. 다 좋아하셨어요. 코로나로 제가 하던 그 자영업이 좀 어렵게 됐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찰나에 저희 이제 친언니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나의 남은 그 인생의 직업이 공인중개사이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건설 회사에서 일을 하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통해서 경력 단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이 빠져버린 것 같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아무리 레드오션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분명히 돈을 버는 사람은 있고, 저 또한 그런 부류에 속하기 위해서 그 첫 시작이 중개사 자격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주변 어른들이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니까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고 권유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게 저한테 노후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책상에 앉으시면은요, 핸드폰 던져 놓으시고요, 엉덩이 띄지 마세요. 내년에도 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무조건 올해 끝내자.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어떤 날은 또 점수가 좋게 나오고 어떤 날은 또 점수가 안 좋게 나오고 나는 분명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런 거에 있어서 극복해 나가는 거. 난 떨어지면 1년 버린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열심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습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강만 들으면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인강하고 복습 듣고 그 과정들을 반복을 해나가면서 이제 8개월 동안에 그게 지속이 돼서 제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인과의 관계 정리, 그리고 금주는 필수인 것 같아요. 아니, 술은 정해놓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꼭 시험 당일날까지는 그냥 나의 그런 개인적인 시간은 전혀 없다. 나는 없다. 라고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걸 그냥 공부에만 올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할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두지 않으면 나중 가서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시험 전 뭐 한두 달 정도에는 정말 그때 공부가 합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스케줄은 조금 미리 빼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 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아, 이거 너무... 저는 이제 하루에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했는데 그게 과목으로 치면 이제 2과목씩 이제 한 주차 강의 이렇게 듣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아이들 유치원 보내놓고 오전에 4시간은 꼭 그 기본 인강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 한두 시간은 복습을 꼭 했어요. 5, 6시간, 못해도 5시간 이상은 항상 그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일은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시간 내에서 한 4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었고 주말은 그냥 오로지 공부 한 12시간 정도 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3, 4시간은 했고요. 하기 싫은 날은 안 한 날도 있고 많이 하는 날은 뭐 8시간 한 적도 있고 좀 편차가 심했어요. 복습을 안 하고 인강만 들으면 그때 당시에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꼭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내가 진짜로 저 수업을 내꺼화 시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고득점을 하고자 노리는 딱 몇 가지 과목을 정하면 거기에 그냥 올인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좀 서브의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맞춰나가는 그런 요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법 고득점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시험 한두 달 전부터는 민법의 가장 최신 이론 과정을 공부 시작 전에 하루에 한 강의씩 그냥 복습 없이 계속 들었어요. 그게 별다른 복습 과정 없이 문제풀이에도 도움이 됐고 다른 과목 공부에도 지장을 안 가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좌우명은 포기하지 말아라. 무조건 꾸준히. 2번은 없다. 반복하자입니다. 일등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아 역시 메가구나 라고 하는 그 교수님들 이제 2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강의들을 굉장히 가격적인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점들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수험생들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 막강한 또 환급 정책. 강사님들을 보고 메가랜드를 선택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수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비 지원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프로세스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뭐 하나 안 좋다 할 게 없어요. 첫 번째는 교육 준비를 해주시는 그 커리큘럼이 가장 좋고, 두 번째로는 그 모의고사 문제들이 되게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찍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저한테 큰 도움이 됐었고, 마지막으론 이건 정말 메가랜드만에 있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매주 제공되는 그 위클리 테스트, 그리고 또 중간 기말고사가 있는데 내 스스로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응용력을 좀 길러주는 그런 문제들이 돼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과정들이 정말 좋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수능 공부를 했을 때 메가스터디라는 사이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메가라는 기업의 신뢰도가 컸었던 것 같아요. 1등은
우선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 막막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잘 이끌어 줄 수 있게 단계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커리큘럼이 1등이고요. 2등은 환급 제도로 꼽을 수 있고요. 3등은 출중한 교수님들. 저 근데 별로 고민 안 했어요. 굳이 한 분만 뽑으라고 하시니까 저는 중개사법의 김상진 교수님이요. 무엇보다도 이제 수험 생활이 굉장히 길고 지치는데 김상진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그냥 웃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힐링 시간이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증직 쌍투스키아 툭툭툭 꽝꽝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교수님 정말 제 수험 시간을 힐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젠틀하시고 너무 재밌으신 귀요미 그치만 실력만은 정말 최고셨던 김상진 교수님을 뽑고 싶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망자들이 좋아하는 둘둘치킨. 교수님 둘둘치킨 너무 재밌었어요. 언제 만나서 둘둘치킨 사주세요. 저는 최희대 교수님, 최희대 교수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강의부터 그 마지막 그 10월 실제 시험이 있는 그 날까지 그 수험생들한테 일관되게 그 조금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주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힘들 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힘을 냈었죠. 최희대 교수님이요. 민법이란 과목이 저한테는 생소해서 어려웠는데 그런 점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 잘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 약간 세뇌당한 것 같은데요. 메가랜드의 비주얼을 담당하시는 이정우 교수님이 아닐까요? 이 역시 세뇌의 힘이 이렇게 무섭네요. 아, 외모는 수강생들 사이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최희대 교수님이죠. 교회 오빠로 유명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서 정말 잘생겼다라고 제가 느꼈던 교수님은 정말 제가 뭐 점수가 잘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최희대 교수님 그 도톰한 입술이 매력적이십니다. 고항철 교수님 귀여우세요. 동글동글해서 만나 뵙고 싶긴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저도 이제 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표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은데요. 일단은 취업을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실력을 쌓아가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그리고 저만의 개설 사무실을 차리는 게 제 꿈입니다.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제 이름을 걸고 저만의 별도의 그 중개업을 또 차리는 게 가장 마지막 목표예요. 아직은 학업 때문에 고민 중이고요. 언젠가는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차차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 화이팅! 코로나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화이팅 할 수 있는 한 해 되세요. 강사력이 합격이다. 메가랜드 화이팅! 이 메가랜드 교수님들 좋으니까 꼭 믿으시고 마지막까지 그 최선을 다해서 우선 자격증 취득 꼭 반드시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언젠간 좋은 성과 낼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준비하시는 분들도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강사력이 합격이다. 메가랜드